안녕하세요. 수학을 읽어주는 쌤 수익쌤입니다. 오늘은 수익쌤 용어 9번째 사각형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사각형도요 역시 마찬가지로 1학년 때 다른 이름으로 배워요. 뭐라고 배울까요? 네모라고 배웁니다. 네모라고 배운 다음에 사각형이라는 이름으로 배우게 됩니다. 사각형이요. 말 그대로죠. 4개의 각을 가진 도형이야 라는 거예요.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 평면상에서 4개의 선분으로 이루어진 도형입니다. 4개의 선분이라는 건 우리 선에서 배웠어요. 끝이 있는 걸 말하지요. 이 사각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요.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선분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지요? 변이라고 부릅니다. 변과 변이 만나서 생기는 이 점을 부르지요.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. 또한 변과 변이 만나서 생기는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죠? 각이라고 불러요. 사각형에서 변에 대해서 알아보면요. 변은요. 총 몇 개지요? 4개예요. 총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또한 이 변은요. 마주보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. 이렇게 마주보는 변은 뭐라고 부르냐? 대변이라고 부릅니다. 똥 아니에요. 잘 기억해 주세요. 마주보는 변은 대변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서로 이웃하지 않은 꼭지점을 연결한 선이 있어요. 이웃한다라는 건 뭐예요? 바로 옆에 있다라는 얘기예요. 이웃하지 않다라는 건 얘네들이 옆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. 이렇게 연결한 이 선을 뭐라고 부를까요? 선을 바로 대각선이라고 부릅니다. 이웃하지 않는 꼭지점끼리 연결했어요. 그러면 사각형에서는 대각선이 몇 개가 나올까요? 여기와 아까 반대로 이쪽 해서 2개가 나오게 됩니다. 그러면 삼각형에서는 대각선이 몇 개가 나올까요?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면요. 이웃하지 않은 꼭지점이 있을까요? 얘랑 이웃하지 않은 꼭지점 있나요? 얘랑 얘도 없어요. 따라서 삼각형에서의 대각선은 0개입니다. 이것도 같이 알아두세요. 세 번째로 각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. 각은요, 몇 개가 있을까요? 4개가 있습니다. 각도 역시 4개가 있고요. 마주보는 각을 이름을 붙였어요. 마주보는 각은 이름이 뭘까요? 아까 대변이라고 했죠? 이번에는 대각이 됩니다. 마주보는 각, 대각 기억해 주시고요. 또 하나 사각형의 4각의 합은 총 얼마일까요? 360도입니다. 왜 360도인지 아시나요? 우리가 사각형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제가 여기다 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게요. 아주 대충 이런 사각형이 있다고 해요. 사각형을 자르면요. 대각선에 의해서 2개로 잘라보겠습니다. 그랬더니 2개의 삼각형이 생겼어요. 그런데 삼각형 세 각의 합이 몇 도라고 했죠? 180도예요. 따라서 사각형의 각의 합은 그런데 삼각형은 2개가 되니까 총 몇 도가 될까요? 360도가 됩니다. 이것까지 같이 알아두세요. 여기까지 해서 4학년 1학기 이 단원 각도까지 단원의 설명이고요. 다음으로는 사각형 분류해 보겠습니다. 사각형 분류해 볼 건데요. 사각형은요. 한 가지씩 점점 조건을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. 이 조건에 따라서 사각형을 가장 예쁘고 고든 모양으로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. 맨 처음에 그냥 아무 조건 없는 사각형을 사각형이라고 하지요. 여기에 조건을 하나 주겠습니다. 그 조건은요. 한 쌍의 마주보는 변을 평행하게 합니다. 바로 사다리꼴이라고 합니다. 제가 사다리꼴을 꺼내 보겠습니다. 이렇게 생긴 게 바로 사다리꼴이에요. 자,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이야기합니다. 그 다음 2번째로 사다리꼴의 조건을 하나 더 주겠습니다. 한 쌍이 평행하다고 했죠? 이번에는 2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생각해 볼게요. 바로 평행사변형입니다. 평행사변형은요, 금방 말했듯이 2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해요. 그러면 이 친구들의 성질을 한번 찾아볼게요.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네요. 첫 번째로 2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습니다. 지금 얘하고 얘랑 같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게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 2쌍의 대각의 크기도 같아질 거예요. 이 각하고 이 각이 같고 이 각과 이 각이 같게 됩니다. 여기랑 여기랑 더하면 몇 도가 돼야죠? 180도가 돼야 됩니다. 한마디로 이웃하는 2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입니다. 조금 더 설명을 하면요. 여기랑 여기랑 같다고 했으니까 A라고 할게요. 그 다음 여기랑 여기랑 같다고 했으니까 B라고 할게요. 그런데 A 더하기 B가 2개가 있는 거죠? 그게 360도예요. 따라서 이웃하는 2각은 몇 도가 될까요? 180도가 됩니다. 여기까지만 180도가 되겠죠? 여기까지 꼭 기억해 주시고요. 또 하나 대각선에서도 성질이 있습니다. 대각선 한번 그어보겠습니다. 대각선이라는 건 아까 뭐였어요? 이웃하지 않는 점까지의 선에 긋는 거겠죠? 자,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 한 개가 있고 또 하나 있죠? 여기에도 있어요. 자, 이렇게 있는데
얘가 서로 여기하고 같고 여기하고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. 한마디로 대각선은 서로 다른 대각선을 이등분합니다. 이거 역시 잘 알아두세요. 여기에서는 또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. 조건을요, 두 가지로 줄 수 있어요. 자, 한 조건은 각이고요. 한 조건은 길이에요. 각의 조건은 내각의 크기를 모두 같게 만듭니다. 이번에는 길이 조건은 뭐가 될까요? 네 변의 길이를 모두 같게 만들어줍니다. 이렇게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. 네 각의 크기가 모두 같다? 이건 바로 뭘까요? 이름이 직사각형입니다. 네 변의 길이가 같다? 얘의 이름은 뭘까요? 마름모입니다. 직사각형과 마름모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요. 직사각형은 네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이야기합니다. 제가 직사각형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직사각형입니다. 직사각형의 성질은 무엇이 있을까요?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앞에서부터 조건을 하나씩 줬기 때문에 조건에서 있었던 성질들은 다 포함됩니다. 따라서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모두 갖게 돼요. 아까 평행사변형의 성질 뭐뭐 있었죠? 여기다 한번 그려보면 이 두 개가 평행하고 얘랑도 평행해요. 그 다음 대변의 길이가 같아요. 그 다음 대각의 크기가 같아요. 그런데 직사각형은 내각의 크기가 모두 어때요? 같다는 거 알죠? 그러면 모두 몇 도일까요? 90도로 같겠지요. 그 다음 얘랑 더하면 180도다. 이것도 마찬가지죠. 90, 90이니까 180도가 될 거예요. 그 다음 대각선의 성질이 있었죠?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걸 2등분한다고 했어요. 그런데 직사각형은 한술 더 떠서 대각선의 길이가 같습니다. 여기까지 꼭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로 평행사변형에서 무슨 조건을 준다고 했죠? 그 다음 길이 조건을 주면 바로 마름모가 됩니다.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입니다. 그래서 제가 마름모를 붙여보면요. 이게 바로 마름모가 됩니다.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모두 같겠죠. 이번에도 역시 성질을 살펴보겠습니다. 성질은요,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모두 같고 있습니다.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가 같고 얘네 둘이 더하면 180도고 이거 다 포함되어 있어요. 그려보면요. 자, 이 두 각의 크기가 같고 자, 얘네 둘이 더하면 몇 도라고 했죠? 180도다. 마지막으로 대각선이 어떻다고 했죠? 아까 평행사변형은 2등분한다고 했어요. 그런데 여기서 얘는 성질이 하나 더 있습니다. 특별히 이 친구들은 수직 2등분해요. 한마디로 수직으로 만나면서 2등분 두 개로 똑같이 나눈다 이 뜻이에요. 그러니까요. 여기하고 길이가 같고 여기와 여기가 길이가 같다. 이 여기와 여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자,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. 마지막은요. 직사각 길이 조건을 주겠습니다. 아까 내각이 같은데 변도 같게 만들고 이번에는 마름모에다가는 각 조건을 주겠습니다. 아까는 뭐가 같았죠? 길이가 같았는데 내각이 같아요. 그러면 뭘까요? 네 변의 길이와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, 그 유명한 사각형입니다. 마지막으로 정사각형을 보면요. 이렇게 정사각형인데요. 정사가 바를 정을 쓰는 거죠. 동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바르다고 생각했어요.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. 네 각의 크기도 모두 같아. 몇 도로? 90도로. 이 사각형이 정사각형이고요. 이제 모든 성질은 얘가 다 갖고 있어요. 평행하고 둘이 같고 둘이 더하면 180도고 대각선은 서로 같으면서 수직 2등분하고 성질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. 이런 사각형이 바로 정사각형입니다. 여기까지 와서 되게 많이 왔는데요.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정리해 보겠습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사각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게요. 가장 큰 범위로 뭐가 있었죠? 사각형이 있습니다. 사각형이 뭐라고 했죠? 바로 4개의 선분으로 이루어진 도형이에요. 4개의 선분으로 이루어진 도형은 모두 사각형이라고 불러요.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한 가지 조건을 주죠. 마주보는 변이 서로 평행하다. 이걸 주면 바로 뭐가 될까요? 사다리꼴이 됩니다. 사다리꼴하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. 그러면 사다리꼴들 중에서 한 쌍이 아니라 두 쌍이 평행할 수도 있잖아요. 그걸 뭐라고 부르죠?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릅니다. 이렇게 한 쌍에서 두 쌍으로 가는 게 평행사변형이고요. 평행사변형 안에서 하나의 조건, 각의 조건을 주면 각이 모두 같다. 그러면 바로 직사각형이 됩니다. 내각의 크기가 같으면 직사각형이 되고요. 그 다음 평행사변형에서 길이 조건, 네 변의 길이가 같다. 그럴 때는 마름모가 됩니다. 그 다음 직사각형과 마름모 두 개의 조건을 모두 갖춘 이 가운데 R자 자리에 들어가는 이 친구가 바로 뭐가 되냐? 정사각형이 됩니다. 그래서 정사각형은 네 각의 크기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게 됩니다.
사각형을 이렇게 통보한 관계로 나타냈어요. 한마디로 사각형 안에 사다리꼴, 사다리꼴 안에 평행사변형, 평행사변형 안에는 직사각형과 마름모, 그리고 그 둘을 가운데를 포함하는 게 바로 정사각형이 돼요. 여기까지 해서 사각형을 나타냈고요.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단원은 4학년 2학기 4단원 사각형에 나오는 단원까지 정리했습니다. 마지막으로요. 5학년 때 1학기의 마지막 단원에 사각형의 넓이들을 구해보게 됩니다. 5학년 1학기 수학을 읽어드립니다. 6단원 설명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기까지 수학을 읽어주는 쌤 수익쌤이었습니다. 그리고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고맙습니다. 안녕.